제주공항을 빠져나와 중산간 도로를 달리는 내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제 마음속에 낀 뿌연 안개는 거치질 않더군요. 서울에서의 삶은 소음 그 자체였습니다. 기계음, 사람들의 고함, 아내와의 날 선 침묵까지. 저는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멈춘 곳은 비포장도로 끝, 검은 숲에 둘러싸인 목조 주택 소소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젖은 흙냄새와 묘한 향기가 섞여 훅 끼쳐왔습니다. 처마 밑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 후반이라 들었는데 제 눈앞의 사람은 나이라는 숫자로 정의하기 힘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백발을 흐트러짐 없이 묶어 올린 그녀의 목선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곧았습니다. 무게량 한복 느낌의 옷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마른 몸의 실루엣이 언뜻 비쳤습니다. 강진우 씨 되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지만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네. 사장님이신가요? 서영이라고 부르세요. 사장이라는 말은 이 집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건조한 미소가 이상하게 제 명치를 쿵 하고 건드렸습니다. 짐을 들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닥의 원목 마루가 그녀의 발소리를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독특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바닥을 지그시 누르며 걷는 마치 춤을 추는 듯한 걸음. 허리는 꼿꼿했고 어깨는 우아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2층 끝방입니다. 조용할 거예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요. 계단을 오르던 그녀가 멈춰서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평범한 말이 빗소리에 섞여 유독 끈적하게 들렸습니다. 높이 차이 때문에 그녀의 시선이 제 위에서 꽂혔습니다.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고요한 눈동자. 40년을 살며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어머니 벌 되는 여자 앞에서 이런 식의 묘한 긴장을 느끼긴 처음이었습니다. 열쇠를 건네받을 때 아주 잠깐 손끝이 스쳤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손끝은 데일 듯 뜨거웠습니다. 식사는 7시예요. 내려오시겠어요? 네. 내려가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사각거리는 옷자락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체온이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여행의 피로 때문일까요? 창문을 열자 눅눅한 습기와 함께 1층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에 예민한 제 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동선을 쫓고 있었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지 불과 1시간,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시 정각 1층으로 내려가니 다이닝룸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고 서영 씨는 주방에서 젖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허리끈을 꽉 조인 앞치마 탓에 나이가 무색할 만큼 군살 없는 허리선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적적하실까봐 저도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식탁 사이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지만 묘하게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는 모습조차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목의 각도, 입으로 가져가는 느릿한 속도. 저는 홀린 듯 그 손놀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그녀의 시선이 제 입술에 잠시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물을 들이키다 벽면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공중으로 도약하는 여자의 사진. 근육의 결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진. 오래된 일이에요. 저 때는 몸이 부서져라 춤만 췄었는데 무용을 하셨군요. 어쩐지 자세가 남다르시다 했습니다. 지금은 다 굳어버린 몸인걸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지만 물잔을 내려놓는 팔 근육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6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껍데기일 뿐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기가 따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단단한 껍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직업병인지 빗소리에 섞인 미세한 소리들이 신경을 긁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집은 소리를 숨기지 못하더군요. 1층에서 그녀가 걷는 소리, 창가에 머무는 소리가 천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재즈 선율과 함께 규칙적인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슥슥.
맨발이 나무 바닥을 비비는 소리. 그녀는 지금 아래층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모습처럼 혼자만의 춤을 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상은 꼬리를 물고 제 몸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젊은 여자가 아닌 흰머리가 성성한 여주인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당혹스러웠지만 그 연륜이 주는 서늘함이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불렀습니다. 그때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 아래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대답 대신 젖은 풀냄새 같은 그녀의 향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어둠 속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시선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계단 참 아래 어둠에 몸을 반쯤 숨긴 채 고요한 눈빛으로 안 주무시고 낮게 잠긴 목소리가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40대 남자의 이성은 경고하고 있었지만 제 본능은 이미 그 어둠 속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어제보다 훨씬 거세져 있었고 멀리 보이던 바다는 해무에 가려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호우주의보 알림이 떠 있더군요. 꼼짝없이 고립된 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거실 가득 진한 커피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일까요? 제가 다가가는 인기척에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고요했지만 창밖을 응시하는 눈빛만은 젖은 장작처럼 이글거리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창백한 피부 위로 흐르는 윤기가 묘한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은 어디 나가기 힘들겠습니다. 제주비는 원래 짓궂어요. 덕분에 오늘은 꼼짝없이 저와 갇히셨네요. 갇혔다는 단어가 제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한 잔 내려 제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가 역설적으로 실내의 고요함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세상과 단절된 우리 둘만의 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의 움직임조차 느껴질 만큼 예민해진 감각들이 서로를 향해 촉수를 뻗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고개를 살짝 젖힐 때마다 드러나는 목선의 굴곡, 잔을 감싸 쥔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저는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적 습관처럼 그녀가 내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소리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간의 소리는 어떤가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거센 빗소리, 오래된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바로 옆에서 들리는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 습기를 머금어서 소리가 무겁고 낮게 깔립니다. 비밀을 속삭이기 좋은 공기예요. 제 대답에 그녀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녀와 저 사이의 거리는 불과 1m 남짓. 하지만 그 공간은 이미 눅눅한 습기와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숨쉬기가 버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은 태풍급으로 변해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서영 씨가 불안한 듯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목조주택의 나무 창틀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가로 다가간 그녀의 등 뒤로 섰습니다. 헐거운 걸쇠를 다시 단단히 고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팔을 뻗어 창문 위쪽의 잠금 장치를 잡으려는데 하필 그때 그녀도 창문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툭. 제 손등이 그녀의 손등 위를 덮쳤습니다.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맞닿은 피부 안쪽에서는 뜨거운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얼른 손을 떼고 사과를 해야 했겠죠. 하지만 저도 그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비바람 소리가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오직 귓가에서 터질 듯 뛰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그녀의 등 뒤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젖은 풀냄새와 비누 향이 제 호흡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억눌린 감정의 파동 같았습니다. 이게 헐거워졌네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며 손을 떼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제 입술이 그녀의 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바퀴를 스쳤을 겁니다. 오래 되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끝이 살짝 갈라져 나오는 그 목소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손에 힘을 주어 걸쇠를 잠그는 동안 제 팔 안쪽에 그녀의 어깨가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미세한 마찰이 마치 불꽃을 일으키는 부싯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잠그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 비로소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깊기만 하던 그 우물에 처음으로 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손님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경계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손님과 주인이라는 안전한 벽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정전이라도 된 듯 어둑해졌습니다. 거실 스탠드 하나만이 위태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우리는 늦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 한 병과 치즈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그 짧은 접촉 이후 공기의 질감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의 줄처럼 손가락만 대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진우 씨는 왜 혼자가 되었나요? 서영 씨가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물었습니다. 잔에 비친 붉은 액체가 조명을 받아 검붉게 일렁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사는 게.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았군요. 네. 그런데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진짜 소란스러운 건 제 마음속이었다는 걸요. 제 말에 그녀가 묘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적나라해서 마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무대 위 조명, 관객의 박수.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 견딜 수 없는 이명이 들렸죠. 그래서 이 숲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녀가 말을 멈추고 잔을 입술로 가져갔습니다. 붉은 와인이 입술을 적시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숨어도 소용없더군요. 살아있는 한 욕망은 소리를 내니까. 욕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안의 둑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지.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한 경계를 즐기는 듯 나른한 눈빛으로 저를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들을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편의 턴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긴 스커트 자락이 발목을 감았다 풀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LP판이 돌아가고 끈적한 재즈 선율이 빗소리와 섞여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지 않고 음악에 맞춰 아주 느리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춤이라기엔 너무나 정적이고 움직임이라기엔 너무나 관능적이었습니다. 진우 씨도 소리를 듣지만 말고 느껴봐요. 그녀가 저를 향해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등 돌려서서 보이지 않는 파트너와 춤을 추듯 허공을 안았습니다. 구분 등 가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흐트러진 잔머리. 6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 뒷모습은 제가 살면서 본 그 어떤 여자보다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잔을 비웠습니다. 취기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시야가 몽롱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천둥 소리가 집을 집어삼킬 듯 울려댔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은 하얗게 빛났다. 다시 어둠 속으로 잠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녀는 창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상대방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무서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다려지네요. 무언가 터질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콱광하는 굉음과 함께 펜션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짧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영 씨, 괜찮으세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바로 앞,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어둠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벽도 딱딱한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팔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녀의 다른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은 하지만 단호한 손길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요. 속삭임이 제 턱 밑에서 들렸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찰나의 순간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젖어있는 눈동자. 그 눈빛은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운 유혹이었습니다. 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뇌리에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마른 몸이 제 품에 힘없이 안겼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농익은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을 찾았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에 그 아슬아슬한 거리. 서로의 뜨거운 호흡이 얼굴에 닿아 흩어졌습니다. 후회 안 하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녀의 대답과 함께 제 입술이 그녀의 마른 입술을 덮쳤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도덕도 이성도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맞물리는 살결의 감촉만이 존재하는 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방 안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옆을 보니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이 베개 위에 흐트러져 있었고 이불 밖으로 드러난 앙상한 어깨뼈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하고 투명했습니다. 격정적인 밤을 보냈음에도 그녀의 자는 모습은 성녀처럼 고요해 보였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딘 몸은 아름답다기보단 경이로웠습니다. 주름진 피부, 굴곡진 마디 하나하나에 그녀의 서사가 새겨져 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녀가 뒤척이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하던 눈동자가 저와 마주치자 금세 맑게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 그 뜨거웠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비가 그쳤네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다행인가요? 그녀의 되물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움 따위는 이미 초월한 사람처럼.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비가 그쳤다는 건.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침대에서 내려와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묘한 쓸쓸함과 동시에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매달리거나 어젯밤의 일을 들추며 관계를 정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을 열고 신선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실 뿐이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건넨 찻잔에는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굳이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손을 잡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 밑바닥까지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식이라는 것을요. 짐을 챙겨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서영 씨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꼿꼿한 자세였지만 그날의 서늘한 기온 대신 부드러운 햇살 같은 분위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겠죠. 아마도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아서 그녀가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는 길에 들으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USB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마지막으로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짐을 진 채 멀어지는 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바다를 지키는 등대처럼.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그녀가 준 USB를 오디오에 연결했습니다. 그녀의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렸던 그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악 사이사이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믹싱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 속 그 화려했던 무용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도 왜 이 고립된 숲속에 남았는지. 그녀 역시 자신만의 소리를, 자신만의 무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로 저라는 관객을 잠시 초대했던 것이고요. 소소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정원. 이제야 그 이름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소음은 여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의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여전히 그녀의 숨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빗소리가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늦은 오후의 밀물처럼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을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영 씨. 저는 허공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젖은 풀냄새가 여전히 제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